그분들이 와서 그러면 계속 손잡아주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제 자기네가 여기서 저사를 하는 게 아니고 공항이 있는데 그쪽에는 저희들을 따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안기부에서 날 데리러 오는 그렇지. 거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다니까 계속 눈물이 나는데 걱정이 되죠. 거기에 있던 분인데 제가 이름을 못 물어봤어요. 얼굴은 생각나는데 파출소 가서 그때 막 다녀서 보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분 찾아왔다고도 말하기도 그렇고 찾으려고는 해봤는데 못 찾았거든요. 이제 그분이 옆에 앉아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선족이나 다른 그 외국에서 오는 분들도 북한에 대해서 많이 이런 방송을 통해서 알고 제주도 와서는 자기도 북한 사람이다 그러고 이제 자수한다 그러고 경찰서에 오고 이러기 때문에 공항에 국정원이라는 곳에서 있죠. 나와서 처벌적인 그런 거는 물어볼 거다. 그러면 그쪽에서 아, 이 사람을 뭐 조사해서 북한 사람이라는 걸 밝혀야 된다. 아닌다는 그 사람들이 처벌적으로 하고 그리고 서울로 갑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하나도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게 계속 울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은 아 이제는 죽기 전에 엄마 뭐 부모 형제도 못 보고 그러고 죽겠구나. 그러면 그 중국에 있는 딸은 어떡하지 않아? 그 생각만 있었는데 왜 맨날 죽는다고만 그분이 생각해? 얘기하는 게 여기 자수한 분이 많다. 근데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리고 제주도로 막 배에서도 자기네가 구해가지고 해서 공항에도 이렇게 보내준 그분이 있다고 얘기를 진짜 했는데 제주도로 많이 오나 보다. 예,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중국 그 5선 그거 타고 와서 한국 배하고 이렇게 스치면서 너무 타가지고 제주도로 와가지고 이걸 다 자수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그때 당시는 아무것도 안 들렸는데 그분이 계속 손을 꼭 잡고 계속 안심시켜주고 그러더니 1시간 반 정도 계속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아니 차가 하나 와가지고 2명이 오더니 평범하게 옷을 입었는데 좀 깔끔하다고 봐야죠. 딱 들어오더니 아 전화 받고 왔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저한테 막 손을 이러면서 그러니까 안내해 주는 거예요. 이분입니다. 네, 요건 뭐 이런 거를 다 인계해 주면서 여기 앉아 있는 분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말하는 거 듣게 되면 제가 무슨 거의 꼭 간부 그런 대접을 받는 느낌? 손도 이렇게 해주고 무슨 이분 지금 너무 떨고 있어가지고 조금 안정시키고 데리고 가야 되니까 거기에 있는 분이 앉아서 많은 생각하지 말라고 진짜 북한에서 저기 나와서 그렇다 하니까 그러면 가서 간단하게 어떻게 돼서 탈북하게 됐고 어떻게 돼서 대한민국에 오게 됐는 것까지만 얘기하면 예, 서울로 보내준다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빨리빨리 하자고. 근데 아침 시간이었으니까 제가 거기 갔을 때가 오전 시간이에요. 아, 도착했을 때가. 예. 근데 이제 제주공항까지 이제 다시 태우고 가는데 좀 마음이 무거웠죠. 그럼 제주공항에 그렇게 그날 오전에 도착해서 거기서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바로 어디로 갑니까? 한두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일일이 제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돼서 기본적인 기본 조사가 해야죠. 다, 예. 제가 저녁 9시 막 비행기를 타고선 출발했으니까 하루 종일 거의 받았다라고 하면 예, 맞겠네요?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서 저녁 식사는 시켜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군내 식당이에요. 네. 지금 생각하면. 네. 근데 그전 어딘지도 몰랐고 조금 거기서는 저를 이제 또 보는 그런 걸로 해서 조사를 막 하는데 그치. 조용히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책상을 탕 치게 되면 저 깜짝 놀라고. 왜 쳐? 저는 압록강을 넘었잖아요. 근데 아. 진짜 북한 사람이 맞나 해가지고 언니 두만강 압록강 압록강 넘었어요. 네. 장백 쪽이 있는데 왔으니까 압록강인데 갑자기 막 얘기하고 앞에서 노트북 2분 넣고서 제가 얘기하는 걸 다 쓰고 이쪽에선 계속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근데 경력을 막 이러면서 쓰는데 갑자기 책상을 탕 치더니 야 그게 압록강이야 두만강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그래서 아니 진짜 압록강 맞습니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었던 게 처음이에요 저는. 우리 중국에 가 있으면 쏠라쏠라 하는 다 중국어 듣다가 어쩌다 마트 귀퉁이에서 한국어 하는 조선족이라도 우리 보면 너무 반가워서 나도 그랬거든요. 네, 막 근데- 달려가서 그 말이라도 걸어보고 싶었는데 근데 저는 그분들을 못 만났으니까. 그거 언니. 근데 조선족. 순수하게 한국어를 하는 한국 땅에 와서 오랫동안 그 한국어로 대화한다는 게 되게 행복하지 않나요? 네, 그쵸. 근데 그때 말할 때는 제가 지금 언어가 아닌 완전 순수한. 평양 그거 신기하죠 언니. 네, 언니 그러니까- 지금도 언니 평양말 써.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저사 다 하고 나서 저한테 수고했다고 이렇게 등을 두드려주고 식사하고 조금 이제 기다리느라면 저거 비행기 탄다고. 제가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가 11시 거의 다 됐대나 일단은 그렇게 됐는데 들어가고 나니까 국정원에 한참 가더라고요. 저는 혼자 들어갔죠. 어차피 혼자 왔으니까 들어갔을 때에는 이제
그냥 가방당은 다 넣고 음. 몸만 따라오라고 얘기해서 응. 따라서 올라가니까 이제 방 있는 데를 음. 들어갔는데 쭉 들어가면 뭔가 여기는 화장실이고 치약, 칫솔 이렇게 주더라고요. 일회용 그거를 주고 씻고 오늘 자고 요게 보이냐고 그걸 들어서 막 보니까 이게 방송인데 기상 그 노래가 애국가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일어나라고 어. 이제 그리고 나면 이제 아침밥 가져다 주니까 여기서 아침밥 먹고 언니 데리러 단톡방에 온다고. 들어간 거예요? 예, 저 늦게 들어갔으니까 어. 그래서 알았다 그랬는데 비누가 없는 거예요 지금. 머리도 막 감고 싶고 그랬는데 좀 있더니 다시 또 문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비누 그거를 이제 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샴푸하고 그거는 저게 달려있는 거 저거 네. 하나 가지고 그냥 하면 몸까지 되나? 다 씻는다고 해서 일단 알았다 그랬는데 쪽 방 보니까 이제 침대가 있었어요. 거기는 무슨 방이지? 언니 특별 대우 받았나? 안에 침대가 있는 방인데 이제 거기를 들어가서 자라 그랬는데 잠이 올 거면 안 오지. 긴장한데 응. 나가기 바쁘게 문이 있는 데가 철컥하고 무슨 소리가 나니까 전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나갈 일도 없고 그러다 뭐 어떻게 돼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갑자기 저 꿈끼는 줄 알았으면 무슨 이상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막. 근데 그게 지금 애국가인데 저는 애국가를 처음 들어. 들으니까 일단 노래 나오면 일어나라고 얘기했으니까 씻고 하고 있는데 좀 있더니 식판 식판에다 밥 줘요? 거기다가 이제 밥 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먹어야 돼서 먹긴 먹었어요. 그거 밥이 먹구멍에 넘어갔대까? 아니 일단 들어왔으니까 뭐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뭐 검은을 받든 뭐 어떡하든 무섭다는 먹어야 건 거짓말이네. 근데 일단은 먹었어요. 먹고 있는데 어제 저 대리한 분이 아니더라고요. 아니지. 그 사람들은 대리를 인솔하는 사람이고 또 조사하는 사람 다른 사람인 거야. 저는 데리고 한 분이 저도 이제 저사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딴 그게 아니고 사람이었지. 다른 분이 오더니 자기랑 같이 가자고. 그래서 내려와서 옷도 다 저거 하고 이름 쓰고 입국엔 날짜 쓰고 다 접수를 다 끝나고 신발 사이즈 재고 운동화 주고 저 사이즈 몇 입나 그러고 옷 다 주고 그러니까 여기 감옥에 넣는 사람은 참 이상하게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옷까지 새 옷으로 싹 말끔하게 완전 알락달락한 거 세우신 줘서. 거예요. 일찍 속옷부터 다 주고 막 머리 거무줄까지 이렇게 주니까 좀 맞아. 신기하더라고요. 머리 빗에 고무줄까지 줘요. 네, 맞아. 근데 솔직히 제가 고향에 있을 때에는 뭐 대기실이나 구루장에 들어가면 씻지도 못해서 냄새 나고 뭐 옷이다 뭐에 바느실도 없어서 북한의 똥간에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언니 그 북한 똥간에서는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수입옷 같은 거 줘요? 아니 안 주죠. 그냥 발로 차서 넣는 거예요? 그냥 쌍시일자는 다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냥 들어가라 그러고 이제 좀 엄하게 조사도 하다 뭐 매도 맞고 여기는 참 이상하게 이런 걸 다 근데 제가 딱 본 게 어디서 이제 또 한번 소름이 타네요. 막 타는데 저희 실내에서 신는 그 하얀 좀 뭐라고 그러죠? 고무신 같은 거 슬리퍼. 아이들 학교 갈 때 신는 그 슬리퍼 같은 거 나가시잖아. 그게 하얀 건데 구멍이 똥똥이 딱 본 거 고무신 같더라고. 옛날에 감옥 들어가면 빼고무신 주된 그 얘기 들은 게 딱 갑자기 뭐래 생각나니까 또 등에 소름이 쫙 돋는데 감옥 들어가는구나. 네, 그러더니 저보고 그거 다 들고 따라오라 그러더라고요. 들고선 이제 따라 올라갔어요. 근데 뭐 이상하게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한 명이 이제 명찰을 이렇게 대니까 찾으니까 뛰어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 보니까 북한말 때 누구였지? 양강도 사투리 같이 이렇게 쓰는데 반장 정도? 국정원에 있을 땐 반장. 네, 그 나더니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뭐 이러면서 막 인사하는데 그 양강도 사투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고향 말인데 이런 생각하네. 그때는 제가 들어갔을 땐 조용했어요. 그분이 막 뛰어나오고 그랬는데 저보고 이제 안내하면서 뭐 방 저거 어디로 이렇게 보내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들어와서 이제 드디어 감옥 들어가는가 보다 했는데 펼쳐진 감옥이 어땠습니까? 문 열고 언니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하고선 해서 들어간 게 한 3-4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 방에. 적은 거야 언니. 나 때는 7명이 있었는데. 깨끗한데 그냥 3-4명이 앉아서 막 그런 평상시 수다 떠는 거지. 수다 떨고 그러는데 이게 감옥인가? 근데 전 딱 언어 들으면 이제 북한 사람이잖아요. 알죠. 이 사람들도 다 자수해서 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좀 이따가 이제 식사 시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와서 이제 다 춤추잖아. 제가 있을 때에 제가 첫날에 봤을 때 제일 많이 인원 모인 게 그래도 한 200명 정도? 얼마나 많았을까? 나와서는데 끝이 없이 방에서도 그 김복도에 매 방에서 다 나오고 조용하게 있는데 갑자기 쓸어나면 얼마나 많이 나와?
감옥에 간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조용하고 그래도 방에 또 들어가자마자 서로마다 대화를 하고 북한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들어가면 입 딱 다물고 바로 앉아서 머리 딱 수그리고 이렇게 앞을 보면 안 되는데 이거는 넝지라지 뭐 오두르지 이러면서 하는 게 북한은 이렇게 하고 앉았는데 이렇게 하고 앉아있거든요. 그리고 절대 누가 불러도 눈을 마주 보면 안 되는 그거였댔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근데 식사 시간에 나오는 사람 보고 전 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서로마다 다 자기네 이런 짝이 있더라고요. 저는 짝이 없잖아요, 이제. 혼자 왔으니까. 네. 저 이렇게 섰는데 뭐 앞에 와서 툭툭 서더니 네, 처음에 좀 빌어내다 나니까 또 뒤로 간 거예요. 앞에 한참 섰는데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는. 누구한테 물어볼 그 새도 없었으니까. 그 아까 나 들을 때 그 마주했던 그 반장? 네. 군이 와서 막 인원을 이렇게 세고 하고 이렇게 내려가더라. 그래서 내려갔는데 눈치 보면 이제 어떻게 따라 줄 서서 밥을 타서 먹고 그건 하니까 물어는 좀 보고 싶은데 물어 못 보겠지. 뭘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게 다 북한 사람이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일 궁금하지. 어떻게 왔는지 너무 많으니까 이게 무슨 수용소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러다가 나를 또 북한에 다시 보내는 거 아니고 매일 잡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 궁금증 좀 해결해주게 누가 좀 말을 해주지. 밥을 다 먹고 이제 올라오니까 다시 다 자기 방에 가더라고요. 들어가 그렇지. 앉았는데 애들이 언니는 왔어요? 어디서 왔냐고 나이는 어떻게 됐냐. 하지. 거기 앉았는 애들을 물어보니까 앉아서 그냥 제 나이를 이제 얘기하고 나 제주도에서 저거 자수하고 들어왔다는 거 애들이 거기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러면 너네는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자기네는 삼국으로 왔대. 그래서 그건 또 뭔 소리냐고 얘기하니까 뭐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이해도 안 가. 언제 제가 걱정하는 그게 머리에 남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완 게 진짜일까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서 물어본 게 이 작업 밥 먹으러 나왔던 그게 다 북한 사람이냐가 다 북한 사람이래.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하니까 다 자기네처럼 왔고 자수자도 이떡을 들어 비행기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언니 북한 체제를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한국이라는 땅에 수많이 모여 있다는 걸 생각했을 때 들었을 때 어땠나? 저는 사실 태국에 가서 처음으로 북한 사람 그렇게 많이 봤어요. 놀랐어요. 야, 북조선의 모든 여자는 다 튀어나왔구나.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제일 난년인 줄 알았더니 나보다 더 난놈이 많아. 저도 내가 세상에 최고 난년인 줄 알았어. 나는 비행기 타고 오고 뭐 오두르고 중국에서 사업도 하대 꼴린가 제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뭐 북한 사람 뭐 아니 나와봐라 그런 이제 자신감이었는데 말하는 거 들으니까 저보다 중국에 더 오래 있었고 뭐 북한에도 몇 번 잡혀갔다 온 분도 있고 까마득한 거예요. 저는 막 제 걱정보다도 계속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여기 언제 들어왔냐. 그러니까 들어온 지 자긴 한 달 됐고 중국에서 출발한 지가 이제 1년이라고 그러더라고. 그거 뭔 소리냐 그랬더니 그 삼국을 거쳐서 오는 게 그렇게 힘들다 그러더라고. 근데 왜 아직 못 나가고 있냐 그러니까 그때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오는 순서대로 이제 서류가 이렇게 쌓이니까 그거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북한 사람이라는 걸 확신이 되면 그때 가서 교육받는 하나원으로 보낸다는데 그건 또 뭐냐고 물어봤어요. 왜 교육을 받냐. 막 언어가 다 통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캄캄하거나 저는 정확히 중국에서 올 때 20일 정도 조사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수를 하면 그렇게 하면 끝나고 2개월이면 한국 시민 그거를 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다 합치게 되면 6개월 걸린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야 이젠 기다리는 수지요 뭐 그냥. 근데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 답답한 속상한 거예요. 거기서 친구 만들어야지. 누구 친구 만들었죠 그래도. 뭐 친구라는 게 저하고 같이 이제 하나원에 완 그건 다 친구 됐는데 3일 동안 저는 누구하고 이렇게 가깝게 얘기도 안 하고 가고 조금 고향 분들이 이제 뭐 중국에서 사업을 했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사기꾼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야 언니? 네, 사기꾼이라는 그런 걸로 평가하더라니까. 언니 나는 8개월 살고 왔거든요 중국에. 근데 제가 뭐 북한에 있을 때 안내통역원 하다 왔잖아요. 중국어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왔더니 저거 나 저기 거짓말이라고 중국에 한 10몇 년 살았는데 8개월 살고 왔다 거짓말이다 그랬다는 거야. 그것도 훗날에 다 나와서 들었어. 왜냐면 올 때도 그랬고 어떤 때 중국어 따라락 하는 때 다른 사람들보다 발음이 좋고 뭐라고 하니까 굉장히 오래 사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한다고. 쇼한다. 저거 나 새끼 저 쇼한다. 그래서 나도 사기꾼 됐었어 언니. 하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근데 언니 충분히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지. 전 들어가서 경찰 얘기도 못했어요 솔직히 애들한테. 아니 그 인원 보고 그 말이 나가겠어요? 똥배 맞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고향에서 경찰이었다. 공공의 원수지?
그 말은 아예 하지도 못하고 일단 저사할 때 뭐 얘기하면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식으로 그냥 중국에 이렇게 장사하고 그 얘기를 하니까 눈이 꼿꼿해지지. 소문나는 게 이제 저거는 학위 아니면 저 사기꾼이라고 응. 하고 얘기해 준 게 옆에서 꼽을 잡고 주는 게 학위 오면 조례 말해야지. 응. 이제 저사하다가 들키게 되면 큰일 나고 무슨 오대로 응. 다시 끌어가고 해서 응. 아니 그렇게 했으면 그렇고 응. 나는 아니니까 응. 3일 있다가 다른 자수자가 들어오면서 후에 들어온 사람도 혼자니까 저도 혼자잖아. 아우 잘 됐네. 그러면서 이제 둘이 자수자들끼리 말 몇 마디 하고 어떻게 하냐고 자기는 공항에서 여권도 내보이기 전에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제 딱 나가지 짐 찾으러 저거 나가기 전에 이제 막 신분증 거 들고 볼 때 자기는 저번에 경찰 앞에 찾아갔대 공항에서 가고 여권 주면서 저 북한 사람이라고 자수하러 왔다고 저 자긴 제주도 밖에 밥 한 번도 못 먹어봤다고 예를 들어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냐 그나마 3일은 저는 라면 뭐 먹고 싶은 거 마트에서 사가지고 올라가서 먹었으니까 또 며칠 있다가 또 제주도에서 오는 분이 있고 그 정도로 제주도 성이 그때는 엄청 많이 열려 왔어요. 있었군요. 저희 기수에도 제주도에서 이렇게 오고 자수한 분들 그런 분들 엄청 몇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루트는 그때는 열려 있었는데 2009년 당시에는 그게 열려 있지 않았고 아마 제주도 관광이 활성화되지 않았나. 저도 저 브로커가 그거를 알려주지 않아서 길을 쓰고 비행기까지는 타고 가는데 시성 반나까지 날아가서 언니 난 또 거기서부터 걸어 오르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허정희 대표의 국정원까지 들어가는 고군분투 그 안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간첩이냐 아니면 거짓말이냐 정체를 사기꾼. 밝혀라 사기꾼 보통 본인들이 어떤 이력과 조금 다르거나 뭔가 특이하거나 튀면 사기꾼 경력 사기꾼 그리고 오래 사람한테 거짓말한다 이런 소리 들었거든요. 저도 하나 나와가지고 부산에 있는 내 친구가 말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원래 날 보고 사기꾼이라고 했다고 저거 하나 새끼 한 10년쯤 어떡해. 살았는데 있잖아 거짓말한다 8개월 1년도 안 살았다고 나 작년에 탈북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한다고 해서 굉장히 상처받았었는데 충분히 그럴 만한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네. 있긴 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경력이 있거나 이런 거를 굳이 드러낼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심사할 필요는 때만 없죠. 굳이 필요하고 네. 아주 가까운 사람끼리 어느 고향에서 왔고 무슨 일을 하다 왔다라는 정도만 알지 굳이 그 사람들에게 뭐 내가 어느 대학 졸업하고 다 말을 하지 않으니까 충분히 그런 오해는 쌓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 허정희 대표의 국정원까지 들어가는 일기는 또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또 궁금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